이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 장외시장 또는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상장이 되면 이 코스닥으로 상장을 하거나 이제 코스피로 상장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가 금감원에서 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 판때기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이 판때기. 그래서 이 판때기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코스피가 있는 거고, 이렇게 코스피가 존재를 하고, 이렇게 코스닥이 존재를 하는, 이제 디펜던시는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코스피 종목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코스닥 종목이 이쪽에 이제 존재를 하면, 얘네들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는 거고, 비상장 종목은 취급을 안 하지, 지금. 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상패될 때까지 내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거는 그냥 쪼개버렸지, 이렇게. 이 윗부분에 있는 흑자 지속인 기업들, 얘네들만 관심 있다. 나머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관심이 내가 없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공부를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애들은. 그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쪽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쪽을. 이쪽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구분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판때기를 구분을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흑자냐, 아니면 적자냐. 가장 크게 구분을 한 거는 이 두 개로 이렇게 확 구분을 져버린 거지, 그냥. 그래서, 셀로 밑에를 이렇게 구분을 져버린 거지. 그지? 그리고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그 구분도 이렇게 그냥 확 져버린 거고, 구분점으로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내가, 선을 그냥 이렇게 하나 쫙 거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로 디펜던시가 전혀 없는 거지. 코스닥이고, 여기는 코스피고. 그렇지만, 이 기본적 분석은 이 코스피에 있는, 상장돼 있는 이 특정 종목을 가지고 기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거지. 네. 어, 이 페이지는 실적인 거지, 실적. 그래서 흑자냐, 적자냐는 구분점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했냐, 흑자 전환을 했냐. 그 다음에 분기 적자 지속됐냐. 이 적자의 기준은 분기 적자 기준이고, 그래서 분기 적자가 지속됐냐, 또는 연적자가 발생을 했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구분을 확 져버린 거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지속이 되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종목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남아산업 하면 재무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분기 연속 흑자냐, 연간을 딱 봤을 때 지난 5년 연속 흑자냐, 뭐 여기 보이는 게 3년밖에 안 되니까 뭐 3년 연속 흑자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된다. 흑자 지속에 해당된다. 그러면 돈을 더 벌고 있냐? 아,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구나. 근데 성장주 이상의 실적을 찍고 있어.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잖아. 그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지금 찍고 있잖아.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게 그게 지속되고 있으니까 사실 이쪽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이런 종목들은 사실 10배가 가도 크게 주가가 10배가 가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거든. 그래서 PBR 수치가 뭐 거의 네가 봤던 뭐 20, 40 막 이런 수치들 있잖아요. 그런 수치들이 보여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 같은 경우에 시즌의 예를 들면 PBR이 24까지도 올라갔었거든. PBR이.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로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나? 21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나? 21까지, 26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네.
26까지 올라갔다 이제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14에서 이제 3.27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이제 방금 본 이 남원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1.3, 1.5 뭐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아까 PBR 20까지도 올라갔으니까 내가 얘기한 20배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왜 소외됐는지는 모르지만 소외돼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영문 그리고 스타트이어의 거래 대상 종목은 차이점이 있다. 왜? 내가 보는 지표와 영문이 제공하는 지표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차이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한 종목을 이 영문이 이 종목 괜찮아 라고 S1에서 알려줘도 이런 종목들 오늘 사면 내일 이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띄워주는 신호들이라고. 그렇지만 스타티어의 매수 조건식에 해당되지는 무조건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 볼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동일 종목 같은 경우에 이 동일 금속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차트 자체가 지금 이 정도의 차트를 움직이고 있으면 7,000원에서 지금 벌써 16만 원까지 갔거든. 그러면은 두 배가 넘게 오른 거잖아. 그지? 1년 반 만에. 근데 이런 종목일 경우에는 실적이 이 전년 동기 대비 좋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이 실적 자체가. 근데 얘는 뭐야? 실적이 굉장히 안 좋네.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나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이유인 거지. 테마라든지 뭐 아니면 뭐 한쪽에서 계속 막 주가 띄우기 위한 어떤 작업을 막 계속 하고 있는 내가 얘기하는 작전주. 실적은 봤더니 160, 뭐 180이었는데 240에서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차트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차트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작전주인 거지. 내가 얘기하는. 네. 성장주도 아닌데 이 차트를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이걸 따라가면 안 되거든. 지금의 위치에서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잖아. 설사 이 종목이 10배가 뛰더라도 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한참 이 신라젠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얘도 재무추이를 보면 이 적자 계속 났던 연관으로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 역대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날아갔다고. 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뭐 15배가 날아간 거지. 그렇게. 네. 15배가 날아갔는데 뭐 날아가는데 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 이렇게 날아가는 데까지. 근데 이 종목이 2배 날아갔어. 2만 원 됐어. 이 종목을 사도 돼? 그럼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 종목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비추. 완전 비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너무 위험하다. 사실 도박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신라젠인 거지. 근데 너는 지난번에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이런 종목도 뭐, 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뭘 보고, 왜? 뭘 보고, 왜 얘를 살려고 하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선이면 이 정도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뭘 보고 이 종목을 왜 살려고 하는 건지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게 120봉이고 한 200봉인가? 200봉은 이미 넘어갔고 80봉? 180봉이면
이런 차트를 그렸어. 근데 적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잖아. 그리고 이게 뻥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런 상황인 거지, 사실. 그런 상황에서 얘한테 내가 여기서 사서 얘가 10배 갈 것 같다? 모르겠어. 그런 거는 내가 자신 없다는 거지, 솔직히. 저 종목이 10배 갈 것 같으니 지금 사라. 그런 얘기를 이 매매법, 이 스텝 1, 2, 3, 그 다음에 VIP 1, 2, 3에는 없어. 아예 없어. 사지 말라고 나와. 내 주변에서 저 종목을 나한테 문의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 신라제는 근데 나는 그때마다 사지 말라고 했거든. 삼성전자도 신라제 뭐 하는데요? 마찬가지야. 삼성전자도 신라제 뭐길래 관심이 많아? 삼성전자도 이때 96,000원 찍었을 때 요때부터 이렇게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사도 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내 주변에 되게 많았다고. 아니구나. 요 주변에. 내가 그때마다 사지 말라고 했거든. 이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됐든 사도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고 사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나만의 어떤 이 거래대상 종목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제 거래대상 종목이잖아. 이 삼성전자는 거래대상 종목이야. 그렇지만 신라제는 거래대상 종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거래대상 종목이라고 해도 내가 바로 사야 되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뭐 필수인 이유는 당연히 조건 검색식 얘를 쓰려고 하는 거지. 필수고. 그다음에 그 연동이 돼야만 조건 검색이 연동이 돼야만 내가 뭐 해외 출장을 갈 때 내가 노트북을 안 가지고 가도 이제 이게 전부 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이 종목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이 조건 검색식을 제공을 하냐 안 하냐. 일단 이런 애들은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관심 바뀌고 제공을 하더라도 이제 자동이냐 수동이냐 또는 내가 프로그래밍을 좀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각자 여건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 매매는 수수료가 없는 애들, 수수료가 빵원인 애들, 걔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지. 그러니까 차트 분석은 뭐 키움증권 가지고 하든 유한타증권 가지고 하든 대신증권 가지고 하든 이베스트 가지고 하든 이 돈케어야. 그건 돈케어. 그렇지만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수수료를 생각을 일단 먼저 하라는 얘기지. 네, 조건 검색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정하는 걸 배우겠지. 그래서 실제 보면 이쪽 위에 보면 이제 이 조건 검색 이렇게 있는 거지. 걔를 클릭하면 이 조건식. 그래서 여기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인 거고,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이 이제 기술적 분석인 거지.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심리적 분석이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범위 지정이라든지 보면 알겠지만 심리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혼재되어 있고, 시세 분석 이쪽도 보면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지, 이쪽이. 그리고 밑에 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 분석은, 그러니까 봉 패턴 얘기를 하는 거지. 이쪽에 별도로 또 정리를 해놓은 거고. 사실 이 패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안에다가 넣어놔도 큰 무리가 없는데 따로 빼놓은 거지. 그리고 이제 순위 분석은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심리적 분석인 거지, 사실. 그래서 시세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옆에 보여지고 있는 거고. 저거는 이제 영문 기준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증권사마다 저 방식은 살짝살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 각 증권사별로 하나씩 하나씩 봐가면서 이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내가 유한타는 살짝 보여준 적이 있잖아, 그지? 음. 맞아요. 설정값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텝 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넘어가고. 아,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 조건식의 제약이 20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이 조건식을 어떤 것들을 가져올래?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몇 개를 쓸래? 그리고 심리적 분석은 몇 개를 쓸래?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일단 중요한 거를 먼저 집어넣고 만약에 중요도를 생각하고 내가 덜 중요하다고 해도 내가 꼭 봐야 되는 애들은 이제 증거통 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자. 네.